논리 3시트 교재 128페이지. 자, 내용 읽어볼게요. 초3의 현재 강의수와 전체 강의수를 이용하여 K 다음 영역에 진행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전체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의 값이 0.75이면 검정색 사각형 7개 그리고 75%라고 표시.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의 값이 0.40이라면 검정색 사각형 4개 표시 40.0%. 그 다음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의 값이 오류일 때는 신생 강의 rept 텍스트 if error 함수 사용. 자, rept 텍스트는 방금 하셨고 if error는 뭐였죠? if error 오류일 때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제 1 곱하기 문자 가 기억나세요? 앞으로 챕터 36입니다. 빨리 복습들 하세요. 일 곱하기 가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if error. 자, 어쨌든 또 작성해야 될 표의 구조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수식인데 반복해 놨다니까 상대적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뭐, 자, 생각의 첫 단계는 뭐부터? 일단 뭐 나눠야죠. 뭘?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일단 처리해야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날 거니까 이꼴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이 값들이 이런 값들이 나타난다면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검정색 사각형을 표시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으니까 rept 가로 열고 반복할 문자 검정색 사각형 한 글자 하면 문자 데이터니까 이중점 변부 처리. 몇 번 반복할 거죠? 이 값은 얼마였죠 방금? 0.75죠? 그러면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니까 0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7.5, 0.75%, 0.75개일 때 몇 번 반복한다고요? 7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지금 현재 값은 0.75고 이게 7번 반복이 되려면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에?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7.5가 되면 되잖아요, 7.5. 그럼 이렇게 하면 7번 반복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그 옆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응? 그 옆에 75%가 와야 된다고 75.05%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저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저건
일단 뭐가 필요하죠? 75%로 나타내려면. 응? 일단 75%라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0.75에서 출발해야죠. 그 값에서 그 값이 우리 기본 값이니까. 자, 그러면 옆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이게 와야죠. H3 나누기 J3이 일단은. 그래서 엔터 치워보면 이런 0.75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값을 뭘로 바꿔놓으면 됩니까? 75.0%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본은 0.75고 퍼센트로 바꾸겠다. 기본적으로 표시 형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시 형식을 찾을 수 있는 함수가 따로 텍스트 쓰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0.75에 대해서 퍼센트로 표시하겠다. 응? 텍스트.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퍼센트 연산 기억나세요?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미천을 밑바닥에 내용 다 깔아놨습니다. 그것도 시간 투자해가면서. 왜냐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최후 수단으로 이제 애워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잘 애워지는가요? 텍스트, 콤마. 여기 코드를 어떻게 작업해야 될까요? 자, 지금도 이야기 잘 들으세요. 퍼센트 연산이 뭐라고요? 응? 0.75에다가 100을 곱하여 퍼센트를 표시한다는 게 퍼센트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에? 자, 그러면 7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퍼센트 연산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퍼센트 연산입니다. 그리고 코드가 숫자를, 자, 이게 퍼센트 연산이 되려면 코드가 숫자를 다루는 코드가 와야 됩니다. 0이나 샵. 그럼 0 코드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거죠? 이건 자 0 코드하고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는 퍼센트 연산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연산이 지금 현재 0이라는 건 뭐죠? 정수 부분을 표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75 그리고 퍼센트. 그 다음 제가 수업 중에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요? 0을 0으로 표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점을 찍으면 소수점 0 코드 뒤에다 점을 찍으면 소수점으로 인식을 할 거고 소수점을 0이 아닌 걸 0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제가 만병통치약처럼 샤프만 샵샵 0.00 이렇게 외우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퍼센트는 0 코드라는 걸 만났기 때문에 숫자를 다루는 연산자입니다. 퍼센트.
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70, 자, 정수값,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샵 뭐뭐뭐뭐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된다고 그랬는데 div는 나누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래시 제로는 분모를 0으로 나눴다. 우리 수학에서 분모를 0으로 나누는 경우는 항상 예외 사항입니다. 분모를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보기 싫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함수? if error라는 함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에도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if error. 열고 이 식의 결과값이 에러라면, 자, 문제에 뭐냐면 오류일 경우에 신생강이라는 문자 표시하시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처리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 가정에 뭐라도 하나 틀리면 정답 안 나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드 상태에 더블 클릭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퍼센트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퍼센트 연산. 예? 이거. 예? 그 시프트 7에 있는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문제 출세를 보면 과거에는 제 퍼센트 연산 쓰라는 이야기가 원래 명시를 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아까처럼 표시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 문제는 n% 연산자 쓰라고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근데 혹시 나오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연산자 있죠.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 전달해드렸던 기본 연산자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기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n% 연산자도 기본 연산자고. 자, 첫 시각에 그랬던 뭐 기본 연산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신 코아디네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고 함수는 사용하면 안 돼요. 함수는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연산자들만. 자, 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죠. 할 수는 있긴 한데, 내용, 물론 앞에 있는 문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일단 조금 쉬운 것부터 하죠. 자, 재무함수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무함수 가겠습니다. 재무 1. 재무 1. 시트명 재무 1. 재밌고 딱 필요한 거면 해야 될 테니까 재밌고 그냥 쭉 따라오세요. 자, 교재 132페이지. 거기 있는 내용 읽지 않을 거고요. 복습하실 때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표로 갑니다. 세 번째 표로. 연이율 7%, 7.5%로 3년 동안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즉 5천만 원 빌려서 3년 동안 갚아 나갈 거고요. 얼마의 이자율로? 7.5% 이자율로. 그때 월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 것이냐 라는 내용인데, 일정 금액 상한액, 납입액, 불이익을 계산하는 함수 PMT라고 합니다. PMT. 자, PMT 함수 진행하기에 앞서서 기간 3년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자, 분명히 말씀드렸을 건데요. 데이터 종류를 물어보면 하나만 보지 마시고 양쪽을 다 보셔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과 셀에 있는 내용. 그리고 같으면 액면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르면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수식 입력줄이 기준입니다. 숫자 데이터입니다.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왜 3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요? 숫자 3을 3년으로 표현 방법이 바뀐 거잖아요.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 이렇게 숫자니까 0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중요합니다. 나중에 뭘 들고 왔잖아요. 숫자를 들고 왔는데 이게 데이터 종류가 뭡니까? 문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표시 방법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마법사 창이 뜨면 모두 범주 모두 PMT 함수 찾으시고 PMT 확인. 자, 레이트 이자율 참조 오른쪽에 다 숫자여야죠. 자, 앰퍼 기간 7.3년. 자, 여기 보세요. 앰퍼 기간이거든요. 기간 밑에 보면. 그러면 여기 숫자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게 문자였으면 이거 참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PV 프리젠트 밸류라 해서 현재 가치, 프리젠트 밸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란 건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은 대출 금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받았던 현상 이게 가치가 5천만 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빚이죠. 빚을 자 미래 가치 FV 자 FV 퓨처 밸류 상환할 거라 했으니까 돈을 5천만 원 빌려서 매월 상환하면 만기가 되는 3년치쯤에 갚아 나가야 될 돈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장에 아마 제로라고 찍힐 겁니다. 가치가. 타입은 언제 그러면 이 돈을 갚아 나갈 것이냐는 건데, 자, 상한 시기를 나타내며 이런 상한 주기초, 상한 영또는 상한 주기 말. 자, 월 단위로 돈을 갚아 나가니까 주기를 월이라고 합니다. 월초, 월말이라고 하면 월초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제가 은행에 가서 이 시점에 돈을 대출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한 달치를 내고 시작하겠다는 개념이 월초 개념이고, 내가 대출을 오늘 받아서 다음 달 2월 21일 날 한 달치를 내는 개념을 월말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초 개념을 쓰고 있습니까? 월말 개념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돈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시나 봅니다. 넉넉하신가 봐요. 네? 월초인지 월말 상관없이 막 쓰고 나면 누가 대신 계산해 주나 보죠. 우리의 계산은 쓰고 나면 다음 달에 계산되잖아요. 우리는 월말 개념입니다. 월말. 그래서 월말 제로 생략하는 건 일단 안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면 이렇게. 잠깐만요. 이 결과값을 가지고 이 표를 다시 해석하면 월 1,900만 원씩 3년 동안 갚아 나가면 5천만 원을 다 갚는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월 1,900에서 석 달만 갚아 나가도 다 갚는 거 아닌가요? 갚고도 돈이 남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뭐가 안 맞습니까? 단위가 안 맞습니다. 단위가. 그래서 무조건 월 단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월 단위로. 자, 수정하러 갑니다. F2나 더블 클릭. 자, 이자율 나누기 12. 그래야 월 이자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N, 연도죠. 연도 개념이었죠. 곱하기 12가 되어야 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었으니까 엔터. 그 자리에서 엔터. 자, 그 다음. 그러면 150만 원을 3년 동안 갚아 나가면 5천만 원.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결과값은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시계 결과값은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다 양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금액 인수가 있습니다. 수정하러 가면 F나 더블 클릭, 이게 수식 이미지를 이용해요. 금액 인수 찾았어요? C13 대출 금액 여기다가 부호를 조정합니다. 안 붙으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완료가 되는, 작성 완료, 수정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엔터. 이렇게. 그래서 이 재무함수라고 하는 걸 사용하실 때 월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 결과값은 양수 나와야 된다. 납입 방식은 월말로 사용한다. 시험에 무조건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5천만 원 모으고 싶은데요. 저축. 5년 동안 숫자 데이터입니다. 얼마 이자율로? 4.5% 이자율로. 이렇게 주는 데가 있나요? 자, 월 불이백, 월 일정 금액. 이꼴 일정 금액을 계산하겠다. PMT 가로 열고 레이트 이자율 천조 나누기 12 월 단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건 연 개념이니까. 자, 기간 5년 연 단위죠. 여기도 곱하기 12를 해야 월 단위가 될 거고 60개월 콤마 PV. 자, 저축할 거라 했으니까 자, 지금 현 시점에 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모으는데 지금 은행 통장 개설을 하면 은행 직원이 얼마를 찍어주겠습니까? 0이라고 찍어주겠죠. 한 번도 납입을 안 했으니. 그러니까 가치, 저축에 대한 가치는 제거될 거고요. 현재 가치는. 점 미래 가치는 얼마 됩니까? 얼마 찾을 거라고요? 5천만 원 찾을 거라고요. 콤마 돈은 언제 넣을 거라고요? 오늘 통장 개설하면 다음 달 21일 날 첫 불입을 할 거다. 0 가로 닫고 0으로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실기든 필기든 엔터. 결과값은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수정하러 갑니다. F2. 그래서 금액이 F13이 금액 부분이죠. 5천만 원 찾겠다. 미래가치. 그래서 부호 조정 엔터. 자, 위로 가겠습니다. 연이율 6%, 기간 1년 동안 월 불이백 30만 원씩. 이거 적금이네요. 30만 원씩 1년 동안 6% 이자율로 적금을 붓는다면 만기 1년 뒤 만기가 되는 시점에 얼마 차이냐?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1년 뒤 먼 미래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FV입니다. FV, Future Value. 자, 함수 FV 가로 열고 레이트 인수는 앞에서 다 하셨습니다. 자, 이자율. 근데 연이율이죠. 우리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나누기 12, 앰퍼. 기간. 연 개념이죠. 곱하기 12를 해주셔야 월 단위로 계산이 되어지고, 자, PMT라는 게 앞에서는 함수였잖아요. 그리고 FV가 원래는 인수였죠. PMT 함수에서. 그럼 서로 자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FV, PMT, PV는 사실은 식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그러면 PMT 방금 제가 어떤 의미 일정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월 불이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PV 현재 가치 적금 통장 지금 가서 개설하면 뭐 제로 찍어준다 했잖아요. 한 번도 불입을 안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언제 넣을 거라고요? 월말 제로 가로 닫고 마이너스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양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수정하러 갑니다. CO 셀 마이너스로 부어주죠. 자, 현재 가치, 현시점 현재 가치 PV라고 합니다. PV. 자, 일단 가로 열고. 자, 그 다음 내용, 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월 30만원씩, 월 10만원씩 30년 동안 찾아서 수령, 찾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8%.
뭐 이런 데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러면 누가 나한테 30년 동안 공짜로 10만 원씩 줄 사람은 없겠죠? 있어요? 있으면 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 시점에 저만큼의 돈을, 목돈을 은행에 넣어놔야 됩니다. 예? 상황이. 그러면 그 목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 시점에 그 목돈이. 그때 PV라는 함수 썼습니다.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재무 쪽이나 회계 쪽을 다루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일정 금액을 계산한다. PMT 미래 가치를 계산한다. FV, PV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안에 있는 인수까지 레이트, 이자율,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나누기 12, 콤마 더 이상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30년 기간 30년 곱하기 12, 콤마 PMT 일정 금액. 자, 일정 금액 찾았습니다 그랬죠? 10만. 콤마 FV. 자, 내가 지금 현 시점에 목돈을 넣어놓고 30년 동안 10만 원씩 야금야금 찾았으면 30년이 되는 시점에 통장에 얼마나 찍혀져 있을까요? 만기가 딱 되는 시점에 다 딱 30년 동안 10만 원씩 찾았을 내용만 딱 금액만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찾으면 통장에 얼마? 제로가 찍히겠죠. 가치가 없겠죠. 제로. 그럼 돈은 언제 찾았을 거라고요? 월 말에. 가로 닫고 제로 가로 닫고 또 마이너스 나왔네요. 수정합시다. 금액 인수가 있을 겁니다. 매월 수령액이라고 PMT 마이너스도 조정하시고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물론 여기 이제 다른 내용인데 근데 자주 필기 시험에는 되게 안 빠지고 거의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이게. 근데 실기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두서너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기본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으로 갈게요.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찾기 참조 함수로 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 자, 뭐 교재 페이지는 시트상에 표기가 되어져 있으니 그걸 보고 따라오시고 자, 로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행번호를 표시해준 함수입니다. 행번호. equal row. 그리고 이 함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 개는 인수 없이. 그러면 현재 해당 셀의 행번호 4죠, 4. 자,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row 가로 열고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임의의 셀을 저는 A5셀 선택했습니다. 가로 닫고 그러면 특정 셀의 행번호 5. 자, 그 다음 행번호가 있으면 열번호가 있겠죠. 칼럼입니다. 칼럼. 자, 이것도 인수 없이 작성하는 이런 경우. 그 다음 해당 셀의 열번호 B열이죠. 두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정수값이 자, 다시 이꼴 칼럼 가로 열고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저는 A9셀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 특정 셀 선택한 셀의 열번호 A열입니다. A열은 첫 번째 열입니다. 1.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행개수는 행은 여기가 12행, 13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행은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그럽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행입니다. 이게 열이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 행은 2개, 이 범위 내에 열은 3개. 자, 그걸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수 옆에 s가 붙으면 뭐라고요? 복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시간에 뭐 함수 명의 옆에도 s가 붙으면 데이스라는 함수가 있었죠. 로스에서 행개수, 특정 범위의 행개수. 그 다음에 칼럼 수는 특정 범위의 행개수. 죄송합니다. 열개수. 자, 추주라는 함수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일단 추주 함수는 빈셀 선택하시고 마법사에 가겠습니다.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추주라는 함수 찾으세요. 추주. 확인. 자, 인덱스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무시하고 두 번째 인수 value 1으로 갑니다. 자, 사항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항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나타날 수 있는 눈금이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눈금 1개가 나타나면 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1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 눈금이 2개가 나오면 문자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여기. 그 다음 눈금이 3개가 나오면 문자 3이 함수의 결과값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눈금이 순수도 그냥 적으세요. 눈금이 4개가 나오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적을 데가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오른자 마법사 창 오른쪽에 수직이동 막대 이용하셔서 눈금이 5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눈금이 6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 갈게요. 자, 수직이동 막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인덱스넘이라고 하는 위치에. 자, 여기 오시고 엑셀이 눈금이 1개가 나왔는지 2개가 나왔는지 뭐 점점점 6개가 나왔는지 엑셀 프로그램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아니고 눈도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인덱스넘이라는 인수값에다가 1이라고 입력하면 눈금 1개가 나온 걸 보고 여러분들이 1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1.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1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눈금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수값 2라고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문자 2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3개가 나왔습니다. 다리 역할을 내줍니다. 정수값 3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문자 3. 자, 4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수값 4라고 입력해 주면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4. 눈금이 5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수값 5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5. 눈금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정수값 6이라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 6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입력했던 데이터는 1, 2, 3, 4, 5, 6. 제가 아마 첫 시각에 그 다음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부터 1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1부터 1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일련 번호라는 용어를 써드렸잖아요. 일련 번호.
보세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의 내용 복습을 안 하면 수업, 그 앞으로 하는 수업에 계속 막힌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실 건지, 어차피 복습을 하고 시험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할 건지 나눠서 한꺼번에 모아서 할 건지는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 수업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복습 안 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만두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럴 적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간 날 때 하세요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뭐 하려고 힘들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제가 그랬죠, 분명히. 그만 1급은 제가 잘해서 학원에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건 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합격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복습할 시간 분명히 시간 비워두세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몰아서 하면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더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 하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고, 뭐 하나도 모르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1년 번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 번호 1에 해당되는 방금 무엇인가? 문자 1. 문자 2, 2에 해당되는 거 문자 2, 3에 해당되는 문자 3, 점점점. 그러면 각각의 1년 번호에 해당되는 값들이 다 대응되어서 나타나죠. 에? 1년 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이 choos라는 함수입니다. choose. 자, 그 다음 여기 1부터 6까지는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죠? 방금 우리가 주사위 사항에서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건 확률의 의미입니다. n분의 1. 자, 확인. 자, 자, 이쪽 표를 보시고 부장의 직위수당은 얼마? 18만. 자, 그러면 방금 찾는 값 뭘 찾았냐면 여기 가서 부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장을 인지를 하고 부장을 찾으러 갈 겁니다. 어디에? 기준표에. 여기. 부장을 찾았죠. 근데 부장을 찾기 위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아래쪽 방향, 수직 방향입니다. 뭐 영어 단어로 버티칼. 거기에 대응되는 직위수당 값을 방금 읽은 거거든요. 요 상에 맞는 함수를 버티칼 룩업이라고 합니다. 버티칼 V룩업.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V룩업 찾으시고 확인 룩업 밸류 찾는 값 부장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문자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 자, 제 화면 봅니다. 제목은 제외하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목은 잘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부분이 부장을 찾기 위해서 비교하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속해서.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 표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드문드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칼럼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와 열번호. 자, 우리가 지금은 부장의 제가 직위수당 18만, 그 다음 제가 또 질문을 바꿔서 가장의 직위수당 15만, 대리의 직위수당 12만, 사원의 직위수당 10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에? 여기 있는 거죠. 직위수당 열입니까 행입니까? 데이터의 흐름 열 방향이죠. 세로 방향, 열 방향. 직위수당 열이죠. 이 직위수당 열은 몇 번째 있는 열이죠? 기준은 여기서 선택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열이다. 그 다음 레인지 룩업 비교시 일치 유무라 그래서 기준표에서 뭘 비교하고 있냐면 직위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네?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그럼 여기에 true 아니면 false 값 두 가지 값 중에 한 개를 적어야 됩니다. true 값입니까? false 값입니까? 오케이. 문자잖아요. 부장을 찾으러 간 거지 버장이나 보장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한 부장을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false. 오케이. 그리고 하기 하면 18만. 자, 이번엔 오른쪽 표로 갑니다. 과장의 기본급선. 네? 자, 그러면 과장이라는 내용을 들고 이거 기준표 참조표라고 합니다. 가서 과장을 찾을 겁니다. 흘러가는 방향이 오른쪽 수평 방향, 호라이즌 영어 단어. 거기에 대응되는 기본급 값을 읽을 거죠. 읽었죠, 방금? 자,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H두급입니다. H두급. 자, V두급과 H두급은 같은 내용이고 다만 비교하는 기준표의 비교 방향이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트 함수명이 틀려집니다. 지금은 오른쪽 수평 방향을 비교했으니까 기준표에서 H두급. lookup value 찾는 값. 기준표에서 뭘 찾았죠? 과장을 찾았죠.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이중단 빔커서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자, 화면 다시 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것까지.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우리가 지금 과장의 기본급 300만, 부장의 기본급 350만, 대리의 240만, 사원의 180만. 우리가 필요한 기본급 행입니까? 열입니까? 행. 그래서 행번호 2. 선택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 비교시 일치음으로 해서 여기 이 부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문자 비교죠. 문자는 비슷하게 일치라는, 유사일치라는 이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일치, 폴스라는 인수가 그리고 엔터. 그러면 300만이라고 이렇게 읽어내죠.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 사장입니다. 고객이 배를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할게요. 250개 샀습니다. 배를 250개 샀습니다. 200이 아니라 250으로 수정할게요. 자, 고객이 배를 250개 샀습니다. 얼마 할인해 줄 겁니까? 여러분, 과일가게 사장입니다. 얼마 할인해 줄 겁니까? 12%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300개를 안 샀는데 15% 해주는 건 좀 안 맞겠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12%. 그러면 12%는 몇 행 몇 년에 있죠? 12%라는 데이터는 몇 행 몇 년에 있는 데이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 자,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위치를 찾는 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내에서 찾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료의 성격이 같은 내에서. 그러면 할인율 범위 내에서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몇 행 몇 년? 1행, 2행, 1, 2, 3열. 됐습니까? 2행, 3열에 있는 데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이 많은 표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찾아달라면 우리 눈이 아파서 잘 못 찾겠죠. 그래서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여기 수식의 함수 삽입. 요 상이 맞는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 표시 해주는 함수. 인덱스 함수 찾으시고 제 눈에만 안 보여요. 여기. 인덱스.
하긴 인덱스 함수는 사용하는 형태가 인수를 사용하는 형태가 두 가지인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록에 있는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이고요. 첫 번째 목록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하긴. 자, 그러면 array. 자, 또 array 나왔네요. 자, array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까지는 데이터의 범위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그러면 할인율 범위. 행번호 2. 열번호 3. 그러면 이 할인율 범위 내에 2행 3일에 있는 값을 돌려주세요. 확인. 하면 12%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행 3열이라는 저 위치값, 2와 3이라는 위치값은 누가 찾은 거죠? 네? 2와 3이라는 위치값은 누가 찾은 겁니까? 엑셀이 찾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방금 암산해서 찾은 거잖아요, 눈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죠. 우리가 함식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고생을 안 하려고 배우는 건데. 자,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배가 몇 번째 있죠? 아까 뭐랬죠?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찾는 겁니다. 가일명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있군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배라는 데이터를 알고 그 녀석이 몇 번째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매치라고 그럽니다. 매치. 매치.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매치라는 함수 찾으시고 매치. 여기에 있는 함수들 다 어렵습니다. 하긴 내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뭔가 느낍니다. 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룩업 밸류 찾는 값 배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룩업 어레이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 가일명 범위. 매치 타입은 1, 0,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거 다 추가 설명도 하겠지만 0이 정확히 일치입니다. 0이 정확히 일치. 일단 0이라고 적으세요. 정확히 일치. 확인.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제 화면 좀 봐주실래요? 아까 V두급이나 H두급에서 정확히 일치 홀수 적었죠. 그 다음에 0,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습니다. 자, 폴스는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변환하면 0입니다, 0. 그 다음에 엑셀 내부적으로 true는 유사일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때는 1이라고 표현합니다. 값이 있다는 의미로 1. 그래서 0과 1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필기시험에 0과 1을 표시합니다. true, false를 표시할 때도 있고 필기시험에. 그 다음 왜 그러면 이게 복잡해졌냐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고요? 과거에는 true, false라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이 함수 V로그를 H로 쓰냐면 0과 1로 썼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하셨던 그 0이라는 건 인덱스 함수에서 매치 함수에서 0이라고 하는 건 요 0과 똑같습니다. 값 한 개입니다. 정확한 값 한 개. 그 다음 밑에 건 범위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름 첫순일 때 씁니다.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자 밑에 수량 200이 아니고 250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0으로. 자, 바꿀게요. 수량이 250은 몇 번째 있죠? 200인데 250하고 안 맞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 아까 이행이라고 읽었으니까 200이 있는 위치로 간다는 건데, 자, 이거 원리 설명할 겁니다. 일단 250이라는 녀석에 찾을 수 있다 가정한 다음에 위치값이 나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대답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매치 가로 열고 250이라는 값이 찾는 값,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수량 범위 내에서 콤마 자 여기 보시면 이 0 마이너스 이제 0은 값 한 개입니다. 정확히 일치. 네? 이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과 마이너스 1은 범위 개념입니다. 범위 개념. 그래서 자, 이건 그냥 찾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을 적어야 될 경우는 언제냐면 요 비교하는 값이 점점 커져갈 때 오름차순일 때 씁니다. 마이너스 1을 써야 될 때는 저 비교하는 값이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뉘어야 때 그러니까 형태를 보고 그냥 판단합니다. 1과 마이너스 1을. 자, 그러면 의미는 250이니까 자, 250 값은 200과 300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자기 자신보다 적은 쪽 값으로 갑니다. 자기 자신보다 적은 쪽 값으로 간다. 그래서 몇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와, 이 인수값 다 시험에 다 나왔거든요. 내림 차순 범위 개념이고 내림 차순이 쓰는데 저 값이 이렇게 100, 200, 300이 아니라 300, 200, 100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250이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고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은 뭐뭐보다 자기 자신보다 큰 쪽으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250보다 큰 쪽 값, 300에 해당되는 첫 번째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첫 번째 저를 우리가 찾아야 되냐? 아니, 저건 엑셀이 찾아줄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드린 거고 우리는 형태를 보고 1번, 마이너스 1번, 제로 이렇게 이제 고민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찾아가기 몇 번째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른차순 형태죠. 예? 비교할 때 250 찾으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는 방향의 값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오른차순 1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행과 열의 위치를 알면 데이터를 표시해 줄 수 있다.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자, 어레이 데이터의 성격이 같은 범위 할인율 범위 내에서 콤마 행번호 2라고 적으시든지 2만 있으면 됩니다. 2 클릭 2가 있는 데이터 클릭 콤마 그러면 2행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 3 데이터 가져오면 자 셀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3이지만 가져오면 3열이 되어버립니다. 인덱스 함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2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달라.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할인율을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할인율을 표시하겠다. 인덱스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수 자료의 성격 같은 데이터의 범위 이렇게 콤마 행번호 2를 직접 입력하거나 이 값이 있는 셀을 참조하거나 저 셀에 있는 2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이 2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진 겁니까?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매치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데이터 형식과 종류가 동일하다면 엔터 치면 이게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매치에. 그래서 250을 들고서 수량 범위 내에서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여기도 표현해 드릴게요. 1, 제로, 마이너스 1 중에 자 250을 못 찾죠. 자, 제 화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250 못 찾죠. 그러면 일단 0은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을 언제 적는다고요? 이 값이 점차 커져가는 이런 꼴일 때 1 가로 닫고 콤마 자 여기에 3을 적든지 열 값으로서 아니면 3값이 있는 셀을 참조하든지 그럼 3열
저 B67에 있는 저 3은 어떻게 작업한 거라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작업한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매치 함수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찾는 값, 룩업 밸류, 배를 들고서 룩업을 A,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가일명 범위 내에서 이게 원칙입니다. 항상 자료의 같은 범위 내에 찾는다. 콤마 1, 0, 마이너스 1 중에 뭐? 문자 비교죠. 문자는 정확히 일치라는 개념밖에 나올 수가 없죠. 0. 매치 함수에 가로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닫고 엔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기본이거든요. 그냥 문제를 풀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찾기 참조, 오른쪽에 찾기 참조 1로 가겠습니다. 우리 인수 중에 폴스만 하셨지 트루는 안 하셨거든요. 요거 하나만. 교재 93페이지. 요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안 맞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 2에서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 V등급, H등급 인덱스 함수 사용. H등급은 무슨 함수? 이런 함수. H등급 찾는가 기준표에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비교해서 흘러가는 방향의 수평 방향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해 준 함수. V등급은 비교 방향이 이번엔 수직 방향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해 준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인덱스는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준 함수라고 했죠. 자, 이 중에 알맞음을 골라서 한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자,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은 등급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등급은 어디 있죠? 원본표에 등급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 등급은 어디에 있는 것? 등급표라는 기준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표시하려면 앞에 있는 기준표에 있는 금액을 알아야 되죠. 그럼 이 금액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원본표의 구입액에 해당되겠죠. 그럼 구입액을 들고 내려가서 비교합니다. 수직으로 비교하네요. 거기에 대응되는 등급값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응? 안 맞는 함수는 V두고 수직으로. 자, 그러면 이걸 V두고 개인의 구입, 고객 개인의 구입액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오케이. 콤마 테이블 A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등급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우리가 등급열이 필요하죠. 네? 등급열이. 등급열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이다. 선택한 범위 내에서. 콤마. 자, 비교 CH음 어딜 비교하고 있죠? 여길 비교하고 있죠. 자, 앞에 봅니다. 폴스를 자, 트루 아니면 폴스를 써야 되는데 폴스 쓰면 돼야 안 돼요. 폴스를 쓰면 정확한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못 찾아줍니다. 그런데 실제 값은 저런 값들 외에도 다른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뭘 적어야 됩니까? true를 적어야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true. 폴스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로 true를 적읍시다. 엔트. 아, 그래서 찾아보니 이렇게 대답해 주네요. 자, 그러면 true를 썼을 때 인수값 true라는 걸 썼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겁니다. true를 쓰시면 범위 개념이고요. 숫자로 표현하면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true라는 인수를 쓰게 되면 요 금액 100만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단계 300만 미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 금액 300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300만 이상 500만 미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true라는 인수를 쓰게 되면 범위 개념이기 때문에 500은 500만 이상 700, 그 다음 단계인 700만 미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700만은 700만 이상 그 다음 단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700만 이상. 자, 그러면 원본에서 231만 원을 들고 와서 비교하면 어디에 속합니까? 이 범위에 속하죠. 그러면 무슨 값? 더 일반 값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6만 4천 원. 이 범위에 해당되죠. 그러면 무슨 값을? 실버 값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55만 원. 이 범위에 해당되죠. 그러면 골드 값을 여기에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754만 2천 원. 요 범위에 해당되니까 VIP 값을 이렇게 가져간다.